할아버지, 일어나. 왜 자꾸 잠만 자? 같이 놀이터 가기로 소은이랑 약속했잖아. 장례 이틀째 염습실에서 소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더욱 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소은이의 한마디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신호등 불빛이 차례로 바뀌는 교차로에서 정혜수는 천천히 택시를 세웠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그중 40년 가까이를 운전대 앞에서 보냈던 혜수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허리는 늘 뻐근했지만 그래도 이 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누군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는 보람도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손님을 태웠습니다. 젊은 직장인, 장을 보고 돌아가는 중년 여성, 병원에 가는 노인까지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혜수의 차에 올랐다가 내렸습니다. 혜수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조용히 가고 싶어하는 손님에겐 라디오 소리도 줄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는 걸 혜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벌면 돼요. 하지만 혜수는 쉽게 운전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몸에 배었고 무엇보다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하나 낙이 생겼습니다. 바로 손녀 소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살 배기 소은이는 혜수의 유일한 손녀였습니다. 딸 서연이 홀로 키우는 아이였고 혜수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소은이를 안아 올리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릴 때만큼은 혜수의 무뚝뚝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혜수는 오늘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은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릴 거라며 자랑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침에 나설 때 소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꼭 그림 그릴 거야. 이따가 보여줄게.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따가 할아버지 보여줘. 신호를 기다리며 혜수는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15분. 서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혜수는 서연이와 소은이를 위해 1년 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서연이 이혼하고 혼자 소은이를 키우게 되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연이 미안해했지만 혜수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따뜻했으니까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거리, 신호등, 횡단보도,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오늘따라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하늘 가득 번진 주황빛과 붉은빛이 도심 빌딩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 도시를 달렸지만 노을을 이렇게 천천히 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쉬어야 하나. 혜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쑤셨고 오래 운전하면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소은이랑 놀이터 갈 약속도 지켜야 했고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찬 바람을 맞았습니다.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선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수는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4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혜수는 참 많은 걸 봤습니다. 새벽에 공항 가는 사람들, 밤늦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 병원 응급실로 급히 가는 가족들. 누군가에겐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혜수는 그 순간들을 함께했고 묵묵히 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한 번은 출산을 앞둔 산모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진통이 심해 병원까지 달려갔고 나중에 산모의 남편이 찾아와 감사하다며 아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번은 면접 보러 가는 청년을 태웠는데 긴장한 모습이 안쓰러워 잘 될 거예요. 힘내요라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청년은 합격 소식을 전하러 다시 혜수의 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혜수에겐 보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혜수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서연이와 소은이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혜수 자신을 위해서도 이 일이 필요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몸이 뻐근했지만 곧 소은이를 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소은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작은 손에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소은이가 그린 거야. 혜수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이걸 그렸어? 정말 예쁘다. 소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할아버지, 다음엔 차 태워줘. 놀이터 가고 싶어. 혜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말에 가자. 할아버지가 꼭 태워줄게. 소은이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약속? 응, 약속이야. 혜수는 작은 손가락을 내민 소은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딸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힘드셨죠? 씻고 오세요. 밥 금방 될 거예요. 그래, 알았다. 혜수는 늘 그렇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딸을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말로 전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서연도 그걸 알았지만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지만 혜수는 그저 묵묵히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은이가 유치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서연이 가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혜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가 혜수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은이와 함께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블록으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우리 집이야. 할아버지 방도 있고 엄마 방도 있고 소은이 방도 있어.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멋지다. 진짜 우리 집이네. 저녁 9시가 되자 서연이 소은이를 재웠습니다. 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따라 피곤이 더 몰려왔습니다. 서연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일찍 주무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 곧 잘게.
혜수는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집, 따뜻한 저녁 식사, 손녀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게 혜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혜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손님을 태운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던 탓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소은이는 자기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서연이도 방에서 내일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방문을 열고 혜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서연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혜수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빠. 서연이 다급히 혜수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숨을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119 상담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구급차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할 수 있으세요? 네, 해볼게요. 서연은 예전에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떠올리며 혜수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제발 눈 좀 떠요. 제발이요. 그 소리에 소은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열고 나와 할아버지 방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하지만 소은이는 이미 방 안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울면서 가슴을 누르고 있는 엄마. 할아버지, 왜 바닥에서 자? 소은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은아, 지금은 안 돼. 방에 들어가 있어.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소은이는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혜수의 손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차가워. 추운가 봐.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문을 열었고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현수였습니다. 40의 젊은 구급대원으로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현수는 재빠르게 혜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혜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서연이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고 소은이도 엄마를 따라 올라탔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현수는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혜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은이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우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소은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과 소은이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부신 복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아? 소은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선생님들이 할아버지 살려주실 거야.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정지가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뇌 손상도 심각하고요. 현재 심장은 멈춘 상태이고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소은이는 엄마가 우는 걸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나와?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소은아, 할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셔. 조금 있다가 볼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5살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인사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소은이 손을 잡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위에 혜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손이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안 돼요. 소은이랑 저는 어떡해요. 아직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혜수를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소은이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만 자고 일어나. 소은이랑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 아이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수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편안히 잠든 사이에 가족들이 준비할 틈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연은 응급실 밖 복도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서류들이 손에 들려 있었지만 한 글자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사망진단서, 장례 절차 안내문. 모든 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소은이는 서연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버지 없이 둘이서만.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장례식장 연락은 하셨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몇 군데 연락처 적어드릴게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메모지에 장례식장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고 곧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 장례식장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일단 마음 진정하시고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서연이 병원 이름을 말하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직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얀 천이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얼굴만 보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40분쯤 지나 장례식장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 정혜수님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서연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 장례식장 박성우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장례식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3일장으로 하실 건가요? 네. 서연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성우와 동료 직원들이 해수를 옮기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또 울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해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소은이가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할아버지 쉴 곳으로 가는 거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다시 서연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빈소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성우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빈소는 2층 203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203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조촐한 빈소가 보였습니다. 하얀 국화가 놓여 있고 영정 사진을 놓을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향로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은 아침에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단 쉬세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해수를 빈소 안쪽 방으로 모셨습니다. 염습을 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계시게 됩니다. 서연은 그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할 수도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소은이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빈소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영정 사진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버지 사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떤 사진이 좋을까? 웃고 있는 사진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던 모습, 소은이와 블록놀이를 하던 모습, 불과 몇 시간 전 일인데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7시쯤 성우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앞으로 사흘을 여기 계셔야 하는데 기운 차리셔야죠. 소은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할아버지 계신 곳이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소은이는 일어나 빈소를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저기 안쪽에서 주무시고 계셔. 할아버지 깨워야 되는데.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은아, 할아버지가 지금 아주 깊이 주무시고 계셔.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실 거야. 왜? 할아버지가 너무 피곤하셔서. 소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언제 깨?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한참 후에. 아침 9시쯤 서연은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영정 사진도 가져와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소은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부엌에는 어젯밤 설거지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습니다. 베개에는 아버지 머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베개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여러 사진을 넘기다가 작년에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소은이와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챙기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소은이 옷도 몇 벌 챙겼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소에는 벌써 몇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택시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혜수 형님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갑작스럽네요. 영정 사진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빈소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은이는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웃고 있네. 기분이 좋은가 봐. 서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장례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택시회사 동료들, 오래된 친구들, 먼 친척들까지. 서연은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은이는 구석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일어나? 소은이 놀이터 가고 싶은데.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고, 다시는 놀이터에 갈 수 없다고. 하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죽음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오후 3시쯤 성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상주분,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서연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복도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염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고인과 마지막 인사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염습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성우가 설명했습니다. 네, 고인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는 절차입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계셔도 되고 저희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쯤 오시면 됩니다. 서연은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모레면 화장장으로 가십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소은이와 함께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은이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 먹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도 배고플 텐데. 할아버지는 지금 못 먹어? 응, 주무시고 계시잖아. 소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 얼굴을 그렸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웃고 있는 입, 반달 모양 눈. 서툰 솜씨지만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엄마, 이거 할아버지 드릴 거야. 일어나면 기뻐하실 거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기억, 대학 졸업식 날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소은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달려오셨던 모습.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랑스럽다는 말도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서연이 힘들 때마다 묵묵히 곁에 계셨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기 전에 챙겨주셨습니다. 소은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주셨습니다. 아빠,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더 자주 감사하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서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가 계실 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새벽 2시쯤 서연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고 계셨고 서연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집에 가는 길이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는 백미러로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해가 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몸이 뻐근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소은이도 깨워서 준비시켰습니다. 아침 9시 반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쪽으로 오시죠. 서연은 소은이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염습실이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침대가 놓여 있었고 혜수가 누워 계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염습이 끝나면 관에 모시게 됩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아빠. 서연은 혜수의 손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요. 제발 눈 좀 떠요. 아빠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소은이랑 저는 어떡해요? 아직 아빠한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소은이 유치원 졸업식도 봐주셔야 하고 초등학교 입학식도 봐주셔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제발이요. 소은이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 왜 자꾸 잠만 자? 같이 놀이터 가기로 소은이랑 약속했잖아. 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은이 손 차가워서 할아버지가 잡아줘야지. 이거 봐. 소은이 손이 더 차갑잖아. 그 말에 서연이 깜짝 놀라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하네. 손끝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손 온도가 전해진 걸까요? 성우가 다가와 손끝을 만져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냉장 보관을 했는데 온기가 있어요. 성우는 15년 넘게 장례 지도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고인을 모셔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성우가 혜수의 목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몇 초간 집중하던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혜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서연과 성우 그리고 소은이 모두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염습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장례 지도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고 이틀이나 지난 사람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손끝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성우는 다시 혜수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자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이진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맥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셔요? 정말이에요?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당장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성우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하 장례식장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장례식장에 모셔진 고인에게서 맥박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출동 부탁드립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되묻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장례식장에 계신 분이요? 네, 맞습니다. 이틀 전 심정지로 사망 판정 받으신 분인데 지금 손가락이 움직이고 온기가 있습니다. 119 상담원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급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성우가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빠, 살아계세요? 아빠 꼭 깨어나셔야 돼요. 소은이는 할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이제 잠 깨나 봐. 처음부터 끝까지 소은이는 할아버지가 자고 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우는 혜수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손끝 온도는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색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미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서연은 울면서 계속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들리세요? 저 서연이에요.
제발 눈 떠요. 소은이도 여기 있어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혜수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을 뿐 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구급대원들을 안내했습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염습실로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현수였습니다. 이틀 전 혜수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던 바로 그 구급대원이었습니다. 현수는 혜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이틀 전에 제가 이송했던 분 아닌가요? 맞아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정지로 사망 판정 받으신 분인데 현수는 신속하게 바이탈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체온도 확인했습니다.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구급대원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맥박이 잡힙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가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1초라도 빠르게 가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혜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서연과 소은이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현수는 계속 혜수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있어요. 서연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병원 거의 다 왔어요. 소은이도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어날 거지? 소은이 놀이터 가고 싶어. 약속했잖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혜수를 사망 판정했던 그 의사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혜수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 환자, 이틀 전에 사망 판정했던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맥박이 잡혔습니다.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혜수는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종 검사 장비가 혜수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미세한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분당 40. 매우 느리지만 살아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의사는 당황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소은이는 다시 응급실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빠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둡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네. 서연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환자분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자발순환이 회복됐습니다. 그럼 살아나신 건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의식은 없지만 생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심정지 후 이틀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나다니.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은이는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할아버지, 이제 일어날 거야.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틀 전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혜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각종 장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소은이만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깨? 할아버지 잠꾸러기네. 왜 이렇게 오래 자? 그러게, 할아버지 잠꾸러기다, 그치? 곧 깨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서연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서연은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깨어나실 거라고.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왔던 아버지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꿈만 같아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혜수 형님, 복이 많으신 거예요. 손녀분이 살린 거나 마찬가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소은이가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할아버지 손을 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대로 염습이 진행되고 화장장으로 갔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서연은 소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은아, 고마워. 소은이가 할아버지 살린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소은이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다가도 1시간마다 깨어나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상태 어떠세요? 안정적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맥박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 검사 결과 큰 손상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아버지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은이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자. 소은이 놀이터 가고 싶어.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 서연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엔 제가 아빠 곁을 지킬게요. 절대 놓지 않을게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해수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서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환자분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서연은 소은이 손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세요.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서연과 소은이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해수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려는 듯 보였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연이에요. 눈 떠보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소은이도 할아버지 귀에 입을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소은이야. 일어나. 놀이터 가야지. 약속 지켜야지. 그 순간 해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었지만 분명히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외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해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으세요? 해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정말이죠? 해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깼다. 엄마, 할아버지 깼어. 아이의 웃음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도 서연도 모두 웃었습니다. 기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환자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앞으로 회복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희망적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수는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가족을 알아봤습니다. 서연을 보고 소은이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해수의 상태는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소은아.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울었습니다. 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해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걱정 많이 했지? 아니에요, 아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해수는 소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나를 살렸구나. 소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 자고 있다고 했잖아. 내가 맞았지? 해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소은이가 맞았어. 소은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놀이터 갈 수 있어? 해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약속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힘 좀 키우면 꼭 가자. 서연은 두 사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잃을 뻔했던 아버지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말을 하고 웃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이전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정지 후 이틀이나 지났는데
뇌 손상도 거의 없고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엔 꼭 들렀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소은이도 매일 할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병실에서 그림을 그렸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혜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웠어. 소은이가 말했습니다. 왜 싸웠는데? 혜수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소은이 그림 망쳤어. 그래서 화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선생님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민수가 미안하다고 했어.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화가 나도 때리면 안 돼. 말로 해결하는 거야. 응, 소은이도 알아. 할아버지가 저번에 말해줬잖아. 소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혜수에겐 너무 소중했습니다. 잃을 뻔했던 일상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혜수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소은이는 간호사와 함께 병원 로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할 말이 있다. 네, 아빠. 말씀하세요. 서연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쪽 세상 다녀온 것 같아. 네. 서연이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혜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뭔가 어둡고 조용한 곳에 있었어. 그런데 누가 나를 불렀어. 소은이 목소리 같았어. 할아버지, 일어나. 놀이터 가야지. 그 목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지. 소은이랑 약속했으니까. 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랑 소은이 없는 세상엔 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돌아왔어. 서연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말을 잘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혜수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사랑한다.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고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서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잃을 뻔했기에 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혜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내일이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부턴 달라질 거야.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함께 있을 거야. 아빠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상해요. 좋은 의미로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수도 웃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어. 내일 모레면 70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퇴원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혜수와 서연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 방방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와. 야호! 신난다. 그래, 이제 곧 같이 살 수 있어. 혜수가 말했습니다. 소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놀이터도 갈 수 있어?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혜수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한 달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뒤 처음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뭐 보세요? 별 보고 있어. 참 예쁘다. 그러게요. 정말 예쁘네요. 두 사람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혜수는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서연이 짐을 챙기는 동안 소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 가자. 그리고 놀이터 가자. 그래, 가자. 오늘 날씨도 좋아서 딱 좋겠다. 병실을 나서며 혜수는 의료진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기적이 일어났으니 두 번째 인생은 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혜수가 대답했습니다. 세 식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 신호등, 횡단보도. 평생 달렸던 이 도시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혜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쉬세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고맙다. 혜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은이가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따가 놀이터 가자. 약속이야. 그래, 약속이야. 밥 먹고 가자. 점심을 먹고 세 식구는 근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가득한 놀이터였습니다. 혜수는 소은이를 그네에 태우고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더 세게. 소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할아버지가 아직 힘이 약해서. 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은이는 그네를 타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혜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치렀고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왔고 지금 손녀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던 소은이가 내려와 미끄럼틀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소은이 이제 미끄럼틀 탈래. 소은이는 미끄럼틀을 올라가 신나게 내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치지도 않고 계속 탔습니다. 혜수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피곤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렇게 소은이 노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 혜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이제 택시 일 그만두려고. 네, 정말이세요? 서연이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응, 이번 일로 생각이 많아졌어.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소은이랑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서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쉬세요. 평생 일하셨잖아요. 그래, 이젠 쉬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으니까. 혜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소은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내가 퇴근하면 저녁도 같이 먹고. 혜수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소은이가 달려와 혜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재밌어? 응, 할아버지도 재밌어. 우리 소은이 덕분에. 소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매일 놀이터와? 그럼 매일 오자. 날씨 좋으면 매일 올 수 있어. 약속이야? 응, 약속이야. 이번엔 꼭 지킬게. 혜수가 소은이 새끼손가락과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놀이터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저녁 먹어야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세 식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은이가 가운데서 혜수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 할아버지 손.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밥을 하는 동안 혜수는 소은이와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놀이터야. 미끄럼틀에서 소은이가 이렇게 슉 내려오는 거야. 할아버지랑 엄마는 여기 의자에 앉아 있어. 소은이가 블록으로 만든 놀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 우리 소은이 똑똑해. 혜수가 칭찬했습니다. 소은이는 신이 나서 계속 블록을 쌓았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녁 식탁에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소은이가 유치원 이야기를 했고 서연이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수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소은이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왜? 소은이가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수도 웃었습니다. 그래, 친구들이 믿었어? 소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수는 안 믿었는데 지은이는 믿었어. 지은이가 그랬어. 할아버지가 소은이를 너무 사랑해서 돌아오신 거래. 맞아, 지은이 말이 맞아. 할아버지가 우리 소은이 너무 사랑해서 돌아왔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혜수가 거들려고 하자 서연이 말렸습니다. 아빠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같이 하자.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혜수가 세제를 묻히면 서연이 물로 깨끗하게 헹구었어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니 금방 끝났습니다. 저녁 8시쯤 소은이를 재웠습니다. 할아버지, 자기 싫어. 더 놀고 싶어. 소은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내일 또 놀자. 지금은 자야지. 안 그러면 내일 못 일어나. 혜수가 소은이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줘. 그래, 무슨 이야기 해줄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 혜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던 이야기, 학교에 다녔던 이야기,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소은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혜수는 소은이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이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차 드세요. 고맙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행복하니? 혜수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 행복해요. 아빠가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너랑 소은이랑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함께 보내자.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소은이 초등학교 입학식도 봐주시고 졸업식도 봐주세요. 그럴게. 약속할게. 이제는 조금만 잘 거야. 알았지? 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이 침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손녀의 목소리가 자신을 불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달도 밝았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혜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